한국은 2억대 아파트가 월세가 100만 원일 수도 있고요. 또 7억짜리 아파트가 또 월세가 1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찾고 아파트 월세는 어떻게 되고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오늘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 와서 한 5개월째 있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던 말도 많이 알게 되고요.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 시세 같은 거를 어떻게 알아보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도 알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은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지도,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또 주변에 좀 더 나가서 주택 가격이나 혹은 뭐 땅값 같은 거 혹은 뭐 시골에 귀농하고 싶으면 뭐 전답 가격 같은 거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미국에서 갖고 놀아보시면 좀 재밌어요. 예, 그래서 네이버 앱 컴퓨터를 켜서 보시는 게 사실 정보를 보기가 좀 편하니까 컴퓨터를 이용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혹시 컴퓨터가 없으시다 그러면 전화기로도 네이버 맵을 다운받으셔갖고 네이버 맵에서 찾아보시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맵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얻은 아파트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국 아파트나 집을 얻을 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말 다 해도 또 한국말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오늘은 그것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뭐 미국에서는 아마 한 95% 이상은 한국 같은 아파트 말고 그냥 단독주택이나 혹은 조그만 콘도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개념이 좀 많이 다른데, 미국 같으면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가 있죠. 몇 스퀘어 피트인데 그 집이 라 사이즈는 얼마인데 라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실제 몇 스퀘어 피트 요걸 따지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을 따지고 그다음에 실제 그 집의 총 안의 사이즈를 스퀘어 피트로 미국에서는 따지죠. 자, 그리고 이제 단지에 들어가면 HOA는 얼마인데 인슈런스는 얼마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이제 멜루즈라는 것도 익숙하실 거예요. 멜루즈는 혹시 있어? 멜루즈 피는 있어? 멜루즈 말고 다른 주에도 멜루즈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멜루즈가 뭔지 모르신다? 그럼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같은 거 전반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많죠. 예,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집들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이 학군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장자 따져보고, 또 교통편 따져보는데 미국 같으면 이제 보편적으로 하이웨이, 프리웨이, 고속도로, 예, 익스프레스웨이 뭐 이런 같은 게 가까이 있는지 이런 같은 것도 따져보죠. 예, 출퇴근이 편한지.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고속기차가 근처에 있는지 혹은 지하철역이 있는지 뭐, 예,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느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어느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이런 걸 또 많이 따집니다. 한국은 차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가 있으면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집값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언어인데 혹시 또 한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방금 전에 캠피디 같은 말이 뭐지? 무슨 말이야? 라사이즈는 뭐고 HOA는 뭐고 뭐 이런 같은 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 부동산 사이트 보면 야, 이게 뭐 용적률이 뭐고 뭐 건폐율이 뭐고 전용 면적이 뭐고 야, 이게 뭐냐? 근린 1종은 뭐고 근린 2종은 뭐냐? 와, 복잡한 말 많이 나와요. 예, 별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아파트도 브랜드가 있어요. 예,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또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잘 나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이 게이 커뮤니티라고 하죠. 예, 게이 커뮤니티라고 단지를 지면 뭐 이제 톨브로더스처럼 뭐 비싼 집만 짓는 데도 있고 뭐 KB 홈스 같이 뭐 좀 저렴하고 좀 대중적인 거 짓는 집도 있고, 미국도 이 건축사가 있어요. 근데 건축사가 미국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모든 지역에서 다 톨브로더스를 볼 수 있고 뭐 모든 지역에서 다 KB 홈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좀 동네가 좀 좋다. 물론 조그만 동네들은 모르는 건설사도 많이 있어요. 근데 동네가 좋다 그러면 한국 대기업이 다 껴들어왔습니다. 예, 무조건 대기업 브랜드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가 또 가격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동네 나란히 있는 아파트인데도 어느 브랜드가 전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 같은 거 좀 설명도 해드릴게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저랑 좀 따라하시면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세요. 예,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위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부동산도 있고 지도도 있어요. 부동산 누르면 바로 부동산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지도, 우리 전화기로 보신 분들 위해서 혹시 지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자기가 있는 지역을 보이는데 이게 미국이라서 본인이 있는 지역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 주소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평택이면 평택,
그렇게 치시면 평택 있는 데가 주변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우스 갖고 줌인 줌아웃 하시면서 이제 원하는 지역을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접속 위치 요것만 딱 누르면 저희 있는 위치로 딱 나와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안 보이겠죠. 자, 우선 이 평택 있는 데를 딱 왔습니다. 네, 평택 있는 데를 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있는 이제 안정리라는 데가 있고 제가 있는 이제 아파트가 여기 보면 더 맥시멈 험프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예, 맥시멈 프리스 요거 누르면 더 맥시멈 프리스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게 밑에 보여요. 그럼 네이버 부동산 더보기 그러면 부동산 정보가 보입니다. 자, 이거는 전화기도 비슷해요. 전화기에서도 네이버 맵 애플리케이션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맵이라는 걸 찾았고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더 보면 네이버 엠페이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죠. 예,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조금 달라졌어요. 자, 그럼 옆에 정보가 나오는데 제가 있는 데가 맥시멈 험프리스예요. 주상복합이라고 적혀 있죠. 주상복합은 믹스드 유닛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밑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 게 믹스드 유닛이라고 하죠. 예, 믹스드 유닛이 이제 한국에서는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매매가 2억 4천부터 3억 사이에 팔리는 집들이고요. 월세가 95만 원부터 1.200, 그러니까 120만 원 사이에 있다. 매매가 6개지, 월세가 6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정보를 딱 보면 단지 정보가 나와요. 자, 여기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캠페인님, 부동산 캠페인님 같은 아파트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늘 한국 나와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국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인터넷에 나올 정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짓지 않은 분양 아파트가 나올 건가 아니면 조건이 별로 안 좋은 아파트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정보는 사실 좋은 집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이 조건이 좋으면 나온 지 며칠 만에 나가요. 여기 나올 정도면 물론 여기를 올리는 게 부동산들이 올리겠죠. 여기 나올 정도면 잘 안 나간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집세를 좀 많이 받고 싶어 한다든가 집값을 좀 많이 받고 싶어 한다든가 그래서 쉽사리 나가지 않는 것들이 여기 많이 올라와요. 미국은 이제 MLS라는 게 있죠. MLS라는 게 있었고 미국은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의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셀러스 리얼터, 근데 바이어스 리얼터. 그래서 판매하는 부동산, 사주는 부동산 3%, 3%씩 6%가 통상이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2%, 2%씩 합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MLS에다 올려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이 그걸 보고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3% 예전 같으면 제가 3% 이렇게 먹고 파는 거예요. 자, 미국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미국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 정보는 요즘에 질로우라는 거. 미국에서 계신 분들 질로우 많이 찾아보시죠. 질로우.com 들어가면 뭐 집값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보통적인 사람들이 질로우를 보고 이 집 어떤지 확인해갖고 부동산에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제가 진로우를 찾았던 집을 제가 미치 부동산한테 주고 야, 이 집 알아봐봐. 그래갖고 이렇게 갖고 산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그 MLS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맥시멈 프리스가 지금 6개, 12개 나와 있죠. 월세 6개, 판매하는 게 6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부동산이 지금 맥심에 방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4개 있는데 뭐 저희 2개 있는데 저희 6개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몇 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네이버 부동산에 모든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미국 같지 않아요. 미국 진로 같지 않아요. 미국 진로는 거의 99%다 나와요. 왜냐하면 집을 팔려면 진로에 올려갖고 MLS에다 올려야지 집이 팔리거든. 안 그러면 팔릴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웬만하면 진로에 올리는데 한국은 진로에 안 올라오는 게 더 많아요. 조건 좋은 건 다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 집한테 물어보면 이 집에 갖고 있는 리스팅 4개, 이 집에 갖고 있는 리스팅 4개 안 겹쳐 서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두 집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집주인이 이렇게 미리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한 3군데다 리스팅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다 뭐 이렇게 갖고 먼저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자, 집주인이 보편적으로 이제 부동산 한 곳에만 알려줬으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있는 곳도 이것보다는 많아요. 렌트가 많은데 제가 바로 집 바깥을 나가자마자 있는 부동산한테 물어봐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동산보다 제가 알기로도 한 10몇 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집을 구하겠다 그러면 한국에 나와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절대 한 곳만 알아보면 안 됩니다. 절대 한 곳만 알아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까 말했죠.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한국은.
그냥 리스팅 받은 사람이 그걸 팔든지 그걸 렌트 주든지 본인이 셀러스 커미션, 바이어스 커미션 다 같이 먹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이 유지관인데 맥시멈 프레이스 여기에 뭐 어디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옆에 부동산 지나면 전화 걸겠죠. 야, 그쪽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리스팅 뭐뭐 있어? 내가 얼마 해갖고 하면 나한테 얼마 줘. 예, 이게 되겠죠. 자기네들끼리. 자, 그래서 제가 왜 네이버 부동산을 알려드리냐면 이걸 보시면 한국 나오기 전에 플랜을 짤 수 있고 대충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우선 주택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아파트에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단독주택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뭐 연립, 뭐 빌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갖고 하여튼 아파트는 가격이 뻔해요. 왜 뻔하냐면 한 아파트를 줘놓으면 거기에 이제 사이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죠. 플로어 플랜이 한 4-5가지가 있는 데도 있고 한 3개 있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데 플로어 플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나 있어요. 저희는 아파트는 10가지나 있는데 뭐 크게 사이즈별로 했을 때는 지금 딱 6가지가 있어요. 예, 6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집 구조가 다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6가지는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죠. 왜? 한국은 보편적으로 낮은 층이 조금 더 싸요.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들, 그거는 낮은 층이 더 비쌉니다. 뭐 옛날에 만든 5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낮은 층이 더 싼데 한국은 전망 좋은 좀 높은 층이 좀 더 비싸고요. 또 세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고 당연히 남양 쪽, 예, 이런 쪽이 더 이제 비싸겠죠. 그리고 앞에 다른 아파트랑 막히지 않았다. 전망이 좋다. 그러면 더 비싸겠죠. 이 정도 차이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아파트는 다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이 한 곳은 이 정도 아파트는 이 정도 하겠구나.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우스는 집집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한 곳이 왔고 부동산 가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얘기가 저 미국에서 봤는데요. 예, 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절대 꺼내지도 마세요. 예. 물론 대다수 양심적인 부동산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왔는데요라고 하면 이게 한국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저희 조카한테 집을 얘기했는데 8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명함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 앞을 지나갔어요. 말했던 집이 6억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억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뭔지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보는 건지 8억 얘기했다가 한 좀 깎아줄게요 7억 그러면 7억에 팔면 그냥 아싸 1억 하면 내가 주인한테 1억 더 받았으니까 나한테 뭐 얼마 달라고 할 건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게 MLS 미국처럼 MLS가 공식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람 봐가면서 불러요. 그것도 집값을 사람 봐가면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동산 잘 만나고 나 미국에서 왔어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첫 번째 미국에서 왔다는 게 무슨 훈장도 아니고 나 바가지 씌워주세요 나 호구예요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니까. 물론 대다수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은 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저희 조카가 좀 한국말 좀 어수룩하고 그러니까 냅다 8억 불러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집이 6억짜리를 8억 불렀으니까 얼마나 더 부른 거야. 하여튼 이런 일도 생겨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왔다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미리 이 아파트 본인이 살고 싶은 동네 아파트 가격 이런 같은 거를 미리 알아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우선 이 아파트 정보를 딱 보면 우리가 쭉 나오는데 세대수 204세대. 그러니까 총 이 단지에 몇 세대가 사는지. 저는 이제 아파트가 한 개 동밖에 없어요. 204세대. 아파트가 몇 층짜리? 14층짜리. 예, 14층짜리고 사용 승인일. 요게 아파트가 이제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0년 6월 17일이니까 지금 4년 됐죠. 예. 이게 오래된 아파트는 낡아 보이죠. 예,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됐냐. 새로 만든 아파트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총 주차 대수. 이게 한국에서 차가 있으면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총 주차 대수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세대당 몇 대인가. 이게 중요해요. 세대당 몇 대가 왜 중요하냐. 세대당 1대. 그러면 집 하나당 주차장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204세대가 있으면 주차장 204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세대당 1.09대니까 224대로 적혀 있죠. 224대니까 204대보다 조금 많죠. 1.09대? 예, 모자라요. 예. 요즘에 이제 아파트 좀 좋은 데는 지하로 많이 받고 1.5, 뭐 1.75,
뭐 심지어 2대까지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 값은 당연히 올라가죠. 주차장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한 집당 2대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분위기가 뭐냐면 강남 같은데 아빠도 차 있고 엄마도 차 있고 아들도 차 있고 이런 동네는 그것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또 안정리 같은 시골은 1.09대가 그렇게 뭐 모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9대가 많은 게 아닌데 전혀 안 모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다 미군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하급 병사들은 차가 없거든요. 차를 못 끌고 들어가요. 미군 부대 안에. 그래서 차가 없는 병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1.09대 갖고 편하고 주상복합인데 지금 밑에 가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가게용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니까 남아 돌아요. 남아 돕니다. 자, 근데 보편적으로 1.09대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1.5대면 훌륭하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좀 복잡한데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이거는 이 지역에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정해진 겁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말 복잡한데. 야, 용적률은 뭐고 건폐율은 뭘까? 요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사. 건설사가 파인건설. 이거는 저도 이제 못 본 거죠. 유명한 건설사가 아닙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면 좋겠죠. 그 다음에 면적이 있고 어떤 집들은 이렇게 플로우 플랜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03H형입니다. 103H형. 그다음에 미터 뒤에 숫자 2 조그맣게 적혀있죠. 한국은 제곱미터. 법이 바뀌어서 한국은 다 제곱미터로 기록합니다. 옛날에 평수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곱미터 헷갈리는데 그럼 요 위에 보면 평이란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평이 나옵니다. 자, 31평, 31평, 32평, 33평, 33평, 34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있는 집이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 31평이에요. 자, 한국은 33평이 기준입니다. 33평보다 크면 큰 집, 33평보다 작으면 조그만 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치가 33평이래요, 한국이. 자, 미국은 1800 스퀘어피트입니다. 1800 스퀘어피트보다 높으면 이제 큰 집, 1800 스퀘어피트보다 작으면 작은 집. 이게 미국 평균 전역이래요. 자, 그래서 1800 스퀘어피트가 몇 평이냐? 50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이 다르죠. 한국은 33평이 기준, 미국은 50평이 기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 거 알아보실 때 좀 미리 외워두시면 좀 좋은 게 뭐냐면 제곱미터 중에서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에요. 3.3 그리고 스퀘어피트는 36 스퀘어피트가 한 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계산하기 복잡한데 어디 적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평 그러면 36 스퀘어피트 곱하기 100이니까 3600 스퀘어피트면 100평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크죠. 미국에서 3600 스퀘어피트면 조그만 집은 아니죠. 100평입니다. 그럼 50평은 어떻게 될까요? 절반이니까 1800 스퀘어피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로 많이 나오는데 제곱미터가 오히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좀 보기 편한 게 뭐냐면 1제곱미터가 10.7 스퀘어피트예요. 그러니까 10보다 조금 많아. 그러니까 제곱미터 나온 데다가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공 하나 더 붙이고 그보다 조금 더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000 스퀘어피트보다 조금 크겠구나. 1007 스퀘어피트예요.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2000 스퀘어피트보다 조금 크구나. 2014 스퀘어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스퀘어미터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제곱미터라고 적혀 있는 게 오히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알아보기 쉬워요. 그냥 뒤에다 공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 도로 제곱미터를 한번 보면 자, 103, 1000, 1000 스퀘어피트 뭐 한 1100, 120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100에서 1200인데 이게 한국은 미국 같으면 1000 스퀘어피트면 2베드룸 나오면 딱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으면 1000 스퀘어피트면 한 3베드룸 나옵니다. 근데 1000이 또 다 1000이 아니야. 이게 또 한국은 뭐냐면 이 실질적으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아파트 팔 때는 공용 면적 다 합쳐갖고 이 값에 팔아요. 그러니까 33평이다. 근데 실제 들어가면 집은 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실제 평수는 이 계산상으로는 1000 스퀘어피트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평수는 700 스퀘어피트가 조금 안 나와요. 이 집이. 그래서 한국은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자, 배울 게 많죠. 복잡하죠. 근데 이것만 알면 좀 편합니다. 자, 옆에 한번 쭉 볼게요. 보면 월세 500에 115, 월세 500에 95,
근데 월세 1,000에 110, 월세 1,000에 110, 네, 매매 2억 7천, 월세 1,000에 120, 매매 2억 7천, 매매 2억 4천 이렇게 나오죠. 요건 아시죠? 네, 월세, 전세, 그다음에 매매, 이건 아시죠? 매매는 파는 거고요. 전세도 아시죠? 예. 금액의 한 70%, 80% 정도를 돈을 내고 그 집을 쓰다가 나갈 때 그 돈을 다 돌려받는 게 전세고요. 월세 이제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는 뭐냐면 앞에는 보증금, 뒤에는 monthly payment라고 보시면 됩니다. monthly rent입니다. 자, 그래서 500에 95는 500만 원을 디파짓하고 월 95만 원을 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희 있는 데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왜 비싸냐? 이게 미국분들 상대로 해갖고 안에 풀 옵션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풀 옵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풀 옵션이 뭐냐면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에어컨이 따로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4대가 있고 여기가 세탁기 드라이어, 그 다음에 세탁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순환기 다 있고 전열 교환기라고 하죠. 공기 순환기 있고 앞에 인터컴 시스템 다 돼 있고 냉장고 양문 냉장고 있고 오븐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있고 디시워셔 있고요. 그 다음에 TV 있고 비데 있고 정수기 있고 소파 있고 침대 있고 책상 있고 완전 풀옵션입니다. 저는 그냥 문만 들어오면 돼요. 예. 이걸 갖다 풀옵션이라서 풀옵션 아파트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00만 원, 저는 100만 원 내는데 100만 원 내는 게 사실 저는 이 가구가 다 있으니까 저는 편하다고 100만 원 내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아파트들하고는 보편적으로 있는 게 시스템 에어컨 몇 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요즘엔 좀 무거우니까 냉장고 안 옮겨가는 집들도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를 포함해서 빌려주는 집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좋은 세탁기, 좋은 냉장고 같은 건 또 들고 갑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텅텅 비어있는 집들. 그 대신 미국에 어느 집 가면 이제 블라인드도 없고 막 이런 아파트도 있죠. 예, 여기는 그런 건 없어. 또 한국은 또 그런 것도 다 잘해놔요. 예, 그런 것도 다 잘해놓고 에어컨도 잘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거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거래 방식에서 전체가 있고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 있고 단기 임대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말 그대로 짧게 렌트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임대 눌러볼까요? 하나도 없죠. 예, 여기는 월세 눌러볼까요? 예, 월세 눌러보면 이제 월세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0에 115, 500에 95, 그 다음에 1000에 110, 1000에 110, 그 다음에 1000에 120 조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남양이에요. 예, 남양인데 여기는 서양이죠. 서양이니까 95만 원입니다. 남서양, 11층 남서양. 자, 요거는 서양, 남동양, 110, 100, 120. 제가 이 집을 어떻게 빌렸냐면 디파짓 100에 월 100입니다. 예, 한 달치 내고 들어왔어요. 100에 100, 그 다음에 저는 6개월만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끝내주죠. 예. 그런데도 100만 원이에요. 저보다 싼 집은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95만 원 있는데 95만 원에 있는 집이 서양이에요. 예, 서양 덥죠. 예. 그래서 제 방이 이 아파트가 조건이 더 좋은데 저는 100만 원에 100만 원 내고 봤어요. 여기 눈 씻고 봐도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이버 뒤져봤자 좋은 조건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직접 와서 알아봐야지 좋은 조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거니까 이건 제껴두고요. 마우스로 쭉 한번 빼볼게요. 평택인데 평택에서 저희 이제 장모님 사는 집을 한번 볼게요. 장모님 사는 데가 이제 우미 이너스빌 아파트라는 곳이에요. 여기 단지 정보를 한번 볼게요. 예, 쭉 주민함 잘 안 보인다 싶은데도 이렇게 쭉 주민함은 다 보입니다. 예, 단지 정보가 딱 나오죠. 예, 단지 정보가 나오는데 총 12개 아파트가 있고요. 총 719세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층짜리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건 10층짜리 아파트부터 13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2005년도에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20년 다 돼가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낡았겠죠. 2005년도에 졌으니까 내년 되면 20년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차 대수가 뭐냐면 세대당 1.08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데가 1.09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밤에 가면 차 대기 진짜 힘들어요. 예, 길 옆에다 대야 돼요. 남이랑 뭐 중복 주차를 하든가. 왜냐? 여기는 미군들이 사는 데가 아니거든. 그냥 현지인들이 사는 데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런데도 1.08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1.5 정도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용적률이 180, 건폐율이 20.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예, 용적률 건폐율이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특히 건폐율이 20%라는 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 설명드릴 거고 건설사가 우미개발인데 우미개발은 나름 그래도 1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건설사라서 이 아파트 지은 건설사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월세를 한번 볼게요.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세가 얼마냐면 100만 원짜리가 많아요. 1000에 100만 원, 1000에 100만 원.
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동수 이렇게 1,500만 원, 1,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사이즈도 지금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가 아파트 109, 84 이렇게 적혀 있죠. 109는 공용 면적이고요. 실제 이제 광고하는 평수고 84가 실평수입니다. 실평수. 그래서 84 제곱미터가 저희 있는 데보다 좀 커요. 저는 이게 한 7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더 큽니다. 그 대신 여기는 가구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대충 가격을 알 수 있겠죠. 아, 이 동네는 1,000만 원 내고 1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아예 다른 창을 껴갖고, 예, 요거는 이제 저희 집이랑 별로 안 멉니다. 예, 제가 있는 곳이랑 별로 안 먼 집인데 20년 된 아파트죠. 예, 다른 데를 한번 쭉 볼게요. 평택에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있는데, 자, 이렇게 주민하면 많이 나오죠. 예. 평택에 보면 평택역이 있고요. 여기가 평택역 주변이고요.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지제역이 있어요. 그 지제역이 요즘에 발달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제역에는 SRT라고 고속기차가 들어옵니다. SRT로 수서역까지 강남의 수서역까지 가는데 속력이 얼마냐면 26분에서부터 20분 걸립니다. 그게 왜 달라? 왜냐하면 중간에 서는 역이 많은 그 기차 시간이 있고요. 없는 시간이 있는데 최단으로는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제역에서 기차 타고 딱 서울까지 20분 걸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비용은 7,000원입니다. 예. 5불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서울 가기 좋겠죠. 여기서 부산 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예, 2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예, SRT 타면 2시간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평택역에 산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지역까지 지하철 타고 한 칸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요즘에 지지역이 많이 뜨는데 지지역은 동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근처는 아파트가 다 끝내줍니다. 대충 봐도 여기 8억, 8.5억, 7.2억, 8.2억, 7억. 예, 비싸죠. 이게 다 요 바깥쪽은 좀 쌉니다. 뭐 2억짜리도 있고 지제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여기 아파트는 좋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제역 더 샵 센트럴 시티 단지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게 더 샵이라는 아파트예요. 이것도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예, 포스코에서 만드는 거죠. 예, 포스코에서 만든 건데 유명한 아파트예요. 총 19개 동이 있고 1999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동에 이제 100명, 100세대 정도 산다. 그리고 낮은 층은 20층에서부터 27층까지 있고 여기는 주차장이 어떻게 되냐면 1.25대죠. 예, 아까 우미 아파트나 저희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낮죠. 1.25대 조금 낮습니다. 1.5대면 뭐 최고 좋겠지만 1.5대 보기 힘들어요. 예, 아주 비싼 아파트 아니면. 자, 용적률 199%, 건폐율 15%. 와, 이거 끝내주는 겁니다. 이것도 네, 끝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사이즈가 85제곱미터, 110제곱미터, 110, 110, 148. 그러니까 이게 한 뭐 850 스퀘어피트, 1100 스퀘어피트,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한 1500 스퀘어피트.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대충.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된다 했죠. 자, 우리가 뭐 7억, 8억 주고 뭐 살 건 아니니까 월세를 한번 볼까요? 월세를 한번 볼게요. 월세 보면 130만 원. 그다음에 이거 뭐야? 7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115만 원? 135만 원? 140만 원? 70만 원? 자, 이 아파트 언제 지은지 볼까요? 2022년 4월 25일 날 졌어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20년 된 아파트하고 이게 20년 된 아파트하고 2년 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아파트는 뭐 한 2억 2천, 2억 4천 이 가격인데 요거는 지금 가격이 보통 지금 8억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7억 8억 하는 아파트예요. 7억 8억 하는 아파트인데 월세는 별로 차이가 없네. 아, 왜냐면 아까 거기가 월세가 100만 원 받았으면 여기는 월세 한 4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한국이에요. 요즘에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 한 사람이 많은데 월세를 400만 원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보편적인 사람 특별한 일 안 하면 40대 4,500만 원 버는 게 그게 녹록지 않은 일이거든. 근데 400만 원 어떻게 월세 내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400만 원 하면 아무도 이사 안 와요. 예. 근데 단순 계산으로 아까 거기도 100만 원이면 여기는 400만 원 받아야지. 근데 여기는 왜 쌀까요? 뭐가 다를까요? 앞에 디팟이 달라요. 2천만 원 디팟이 했을 때 140만 원. 자, 70만 원짜리 뭘까요? 2억 디팟이 하면 70만 원. 아,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아까 우미 저희 장모님 집이랑 비슷해요. 예, 실평수가 84제곱미터입니다. 한 850, 860 정도 되겠네요. 860 스퀘어피트. 저희 집 있는 것보다 조금 큽니다. 근데 여기 살면 동네는 잘 사는 동네 산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좋은 동네 산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걸어가면 지지역. 와, 서울 20분이면 가네. 부산 2시간이면 가네. 그 다음에 근린 생활이라는 게 있죠.
근린 생활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요. 갈 데가 많아. 시골하고 여기하고는 달라요. 지금 여기도 조금만 나가면 논밭이긴 해요. 왜냐하면 신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주변이 이마트도 있고 엄청나게 편해요. 물론 아파트 단지 답답한 분들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런 게 답답해. 근데 살기는 여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자 2억까지는 아니라 치더라도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요. 그게 얼마일까요? 한 15,000불, 2만 불? 예,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한 달에 뭐 한 120만 원, 140만 원 해봤자 1,000불 조금 넘는 거예요. 예, 120만 원. 뭐 이런 1,000불도 안 되는 돈인데 1, 20만 원 더 내고 7억짜리 아파트 살지 여러분 2억짜리 아파트 살겠습니까? 20년 된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2년 된 새 아파트 살고 싶지? 게다가 이렇게 명품 브랜드까지 날 거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더 샤프 아파트라고 그러면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 취급되는 건데 이런 데가 살지 뭐하러 다른 데가 살겠어요. 이게 한국의 비밀이에요. 이 렌트. 제가 한국에 오시면 집 살 필요 없고 렌트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집값이 4배가 비싸다고 렌트비가 4배 비싼 동네가 아니라고 한국은. 이게 한국이 참 재밌어요. 4배를 못 받아. 4배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아까 저희 장모님 살았던 우미 아파트가 2억 4천짜리 아파트가 1,000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같으면 지금 7억짜리 아파트, 8억짜리 아파트면요. 3배, 4배 받아야 돼. 그러면 3천만 원에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에 300만 원짜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없어. 눈 씻고 봐도. 그래서 여기 보면 3천만 원에 140만 원, 3천만 원에 130만 원. 그 3천만 원에 135만 원. 3천만 원에 150만 원. 물론 이런 거 좀 더 큰 것도 있고 그러겠죠. 1억에 90만 원. 그냥 여유 있으면 1억 내고 90만 원 내면 한 달에 7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7억짜리 아파트가. 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서울에서는 뭐 7억짜리 아파트 좋은 거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 아파트예요. 평택 내에서는. 이 정도면 평택 내에서 거의 탑 클래스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좋은 아파트 있죠. 힐스테이트 유명 아파트거든요. 예, 힐스테이트 한번 볼까요? 힐스테이트 쭉 한번 보면 지금 2020년 12월 24일 예, 이건 1년 반 조금 넘은 거예요. 예, 이것도 지금 거래 방식 월세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2천에 120, 2천에 130, 2천에 140, 2천에 120, 2천에 140, 2천에 120. 자, 여러분들 1, 20만 원 더 내고 7억짜리 아파트 살지 저쪽에서 2억짜리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이 가격은 뻔해요. 이 얘기는 지금 네이버에 나온 거예요. 실제 가면 더 조건 좋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집을 아까 네이버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 조건 좋게 빌린 것처럼 여러분들 실제 가면 이거보다 더 조건 좋게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좀 중간에 공부를 하면 뭐냐면 아까 이 단지 정보를 보잖아요. 지제역 자이 한번 볼까요? 예, 자이도 지금 LG에서 만드는 거죠. 용적률 199%, 건폐율 13%예요. 이 건폐율이 뭐가 좋냐면 건폐율이 낮으면 아파트 주변에 녹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뭐 파킹장이든 뭐 아니면 잔디밭이든 이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건물진 땅이 13제곱미터면 이게 건폐율이 13%입니다. 자, 그럼 빈 땅이 많겠죠. 이 빈 땅에 뭘 만들까요? 애들 놀이터도 만들겠죠. 주차장도 만들겠죠. 그 다음에 뭐 정원도 만들고 근데 나무 있는 녹지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죠. 이 건폐율이 되게 낮다는 거는 삶이 쾌적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따닥따닥 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폐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저 있는 데 같은 데는 건폐율이 아까 되게 높았죠. 거의 100% 가까이 된 게 주변 녹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옆에 건물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 대신 다행인 게 이 아파트 건 아니지만 이 아파트 문 나가자마자 앞에 조그맣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낮다는 거는 애들 뛰어놀고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산책할 곳이 많다. 이런 뜻이고 용적률은 이 땅에서부터 이 아파트를 갖다가 높이를 갖다 질 수 있는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고층으로 질 수 있어요. 자, 고층으로 치면 좋잖아? 예, 보긴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좁은 땅에 사람 많이 살면 어떻게 되죠? 예, 아침에 차 나갈 때도 힘들어, 주차하기도 힘들어, 주변에 바글바글 돼, 좁은 데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은 항상 낮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총 주차 대수가 1.3대입니다. 예, 아까 거기 1.2대보다는 뭐 훨씬 더 훌륭하죠. 예. 아, 여기도 훌륭합니다. 1.5대까지 되면 최고인데, 예, 뭐 이 정도도 아주 훌륭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GS 건설에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자이도 고급 아파트죠. 월세 한번 볼까요? 3천에 110, 2천에 140, 3천에 110, 2천에 140, 3천에 110, 2천에 120, 2천에 140. 와, 좋아요. 근데 여기 사이즈가 다 지금 실평수는 84제곱미터니까 한 870스퀘어피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큰 집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용 면적 따져갖고 11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6평 정도로 나오나? 평수가 얼마인가 볼까? 이게 33평짜리로 나오는구나. 예, 33평짜리예요. 그럼 33평짜리면 한국에서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중간치. 게다가 자이 아파트 산다. 평택에서는 여러분이 높은 거예요. 물론 아파트 값 따지면 강남에 이 정도 아파트면 30억씩 해. 그냥 다 그렇지만 이게 이 평택에서는 좋은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렌트를 꼭 싼 동네 간다고 무조건 싼 건 아니라는 거야. 제가 말하는 게.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정리라는데 여기가 좋아서 안정리에 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냥 렌트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가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지 가구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 아파트의 밸류를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예, 이 정도 주면 만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있는 평택 요것만 보지 말고 한번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저기 동탄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요즘에 동탄이 엄청 잘 나가요. 예, 동탄역 근처, 동탄역 근처. 자, 여기 보세요. 대충 볼게요. 12억, 16억, 13억, 10억, 12억. 야, 여긴 10억 미만이 없죠. 예, 동탄이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왜 뜨냐?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지지역 있죠. 지지역에서 그 다음에 동탄이에요. 지지역에서 동탄까지 얼마 걸리나? 한 7, 8분 걸리나? 예, 한 10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탄에서 서울 가는 것도 10몇 분이면 가요. 동탄에서 서울 출퇴근하기 좋아. 동탄 바로 위가 어딜까요? 분당이에요, 분당. 한국에서 그러죠.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예. 분당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분당이 또 왜 괜찮냐? 그 서울 강남은 진짜 넘사벽이고요. 강남 다음에 이제 또 분당이 편하죠. 그러니까 분당이 어떤 느낌이냐면 LA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얼바인 같아요. 강남이 예를 들어서 플러턴 같다 그러면 이 분당은 얼바인 같은 곳이에요. 더 널찍널찍하고 좀 편하고 좀 아까 말했듯이 용적률 건폐율도 좀 낮으면서 좀 사람답게 살면서 괜찮은 곳이 분당인데 그러면서 강남 생활권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강남이 지금 제일 비싼데 어쨌든 간에 이 동탄이라는 곳이 강남 쪽에 생활권이 있다 그러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 주변에 도시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파주, 요즘에 파주, 고양, 김포, 그다음에 여기 인천인데 중구 여기 갖고 이제 강화도까지 좀 멀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안양, 광명시, 성남, 그다음에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런데 평택, 안성도 조금 수도권에서 좀 멀어긴 해요. 예. 근데 출퇴근은 가능하다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22분이니까 20분이면 가니까 출퇴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역만 지금 2,200만 명이 모여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서울이 가까워요라고 얘기해서 인천, 예, 지금 인천 있는 데서 지금 영종도, 예, 영종도도 또 많이들 보시는데 영종도에서 서울특별시 가까워요. 근데 서울까지는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강남권이 생활권이다 그러면 영종도에서 강남 가는 거, 평택에서 강남 가는 게 더 빨라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북 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또 가깝죠. 예, 여기가 또. 그래서 서울도 넓은 곳이니까 서울도 내가 주로 가는 곳이 어딘가, 뭐 종로인가, 아니 강남인가, 여의도인가, 뭐 이런 같은 거 따져보시는 거예요. 뭐 서초구인가 뭐 이런 같은 거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강남, 서울시 강남과 여기죠. 이 강남 생활권을 해갖고 주변 도시가 지금 용인, 수원, 오산, 여기에 뭐 동탄 이런 게 있는데 동탄이 요즘에 엄청 뜨고 있습니다. 왜? 여기 아까 말하는 SRT만 있는 게 아니라 GTX도 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단지가 들어오고 또 삼성 공장 같은 거 이런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동탄역이 지금 뭐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화성인데 지금 이렇게 크죠. 화성이 이만큼 크죠. 이만큼이야 동탄. 화성의 끄트머리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동탄역인데 동탄역인데 볼게요.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여기서 롯데캐슬이 나왔습니다. 자, 용적률이 486, 건폐율이 59요. 이거 무슨 얘기냐? 예. 아까 제가 지지역 앞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건폐율이 59%, 용적률도 486이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 아까 200% 정도였잖아요. 예. 그리고 건폐율이 18% 그런데 살기는 나쁜 거예요, 이게. 살기는 좀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따닥따닥 붙어 있어. 이 건폐율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야. 건폐율이 낮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베란다에서 내가 홀라당 벗고 있어도 저 집 반대편에서 나를 갖다가 만원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못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건폐율이 높다 그러면 저 집 밥 먹는데 이렇게 눈 좋은 사람은 저 집에서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지 이것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건폐율 이런 게 지금 조건적으로는 별로 안 좋죠. 근데 여기 있는 거 한번 가격 볼까요? 여기가 지금 12억부터 25억 사이에 팔리는 건데 제일 큰 거는 월세 한번 볼게요. 2억에 180, 2억에 180, 1억에 200, 3억에 130, 3억에 130, 1억에 200. 뭐가 또 차이 있죠? 여기도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있나요? 아까 거기가 7억, 8억이면 여기 막 13억 이러면 여기는 또 2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미 아파트 2억 몇천 원 기준으로 하면 이건 뭐야? 한 6배, 7배 가격이면 여기는 한 달에 렌트비를 7, 800만 원 받아야 돼요. 7, 800만 원 받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여기도 뭐 130만 원, 200만 원 그 사이야. 130, 180, 200. 250짜리 있네. 근데 이게 기준이 뭐예요? 예. 디파짓이 엄청 셉니다. 1억이에요. 여기는 억 단위 나와요. 2억 내면 180만 원. 그 다음에 3억 내면 130만 원. 1억 내면 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은 좋은 아파트 들어갈 때 렌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디파짓만 많으면 좋은 아파트 들어가도 월세 부담이 진짜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같으면 뒷받침 많이 날 테니까 월세 깎아줘? 안 깎아주지. 절대 안 깎아주지. 근데 한국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2억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12억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이게 2억 3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미국 돈 따지면 130만 원에도 사는 거야. 1000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죠.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나중에 죽어갈 거로 얘기하는 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특히 평택 같은 데도 줄고 있어요. 동탄은 지금 막 떠올라요. 동탄은 엄청 떠오르는데 전 지금 동탄 가서 굳이 살고 싶지 않은 게 아까 보시면 다른 아파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좀 이름 있다는 아파트 한번 볼까? 동탄 같은 데는 여러분이 투기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살기 위해서 굳이 비싼 돈 주고 여기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GTX가 들어오는데 GTX가 지금 지지역까지 들어오거든요. 서울을 내가 매 에브리데이 간다. 나는 하루에 서울 갈 때마다 10분씩 절약하고 싶다. 그래서 동탄역 가겠다. 그 가격에 나는 아파트를 갖다 더 비싼 거 내야 되겠다. 그 가치가 있으면 하는 건데 그냥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을 가는데 강남을 갔다 와야 된다. 그럼 지지역에서 가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평택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역에서 SRT나 GTX 타고 다니면 20분이면 서울 가니까. 지금도 SRT는 20분이면 가요. 예,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던 그 양관장 후배 기차 태워서 보냈는데 양관장이 집에 저보다 빨리 갔습니다. 예, 저는 평택 지지역에서 우리 안정리 있는 데까지 차 타고 오니까 차 막히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 짧은 7km 가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예, 근데 그쪽에서 서울 도착하는 거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탄은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동탄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평택이든 안성이든.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 부산에 이제 일광, 예, 일광 제가 저번에 봤거든요. 일광 프로지오 단지. 자, 1억만 하더라도 가격이 싸. 5억 9천. 그러니까 아까 지지역보다 오히려 싸죠. 예. 근데 요거는 이게 2020년, 요것도 4년 된 거네. 아, 요게 제가 봤던 아파트네. 똑같은 아파트네. 요거 제가 한번 월세를 한번 볼까요? 월세 하나도 없다. 여기는 월세가 하나도 없어요. 월세 없는 데도 있어. 이런데 지방은 확실히 월세가 아직까지는 보편화한 데 있어. 여기 딱 하나 나왔네. 2천에 80. 예. 지방이 확실히 월세가 아직까지는 좀 그래. 전세가 더 많아요. 전세 1억 3천.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쭉 보면 이 밑에 보면
보편적으로 가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공시 가격 이런 같은 거는 알 필요가 없어.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니까. 예, 공시 가격 같은 거는 알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거래 가격이고 사전밖에 안 되니까 거래 가격이 별로 안 나죠. 아까 장모님 집 한번 볼까요? 예. 실거래가. 이게 지금 5년 나온 건데 총 최고로 따져 볼게요. 이게 7년. 예, 7년까지 나오네. 자, 7년 전에 2억대, 2억 2천 이렇게 올라갔다가 2019년도에 코로나 시작할 때 엄청 떨어졌죠. 1억 7,500. 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조금 올라왔고 도로 또 한 2억 3천, 2억 3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저희 친척들도 그 얘기해요. 그때 요거 하나 샀으면 지금 한 2억 4천 올랐을 텐데 오른 게 아니지 이건. 왜냐면 뭐 1억 7천, 1억 8천 올랐는데 2, 4일에 물가가 오른 게 얼마인데 1억 7천 사갖고 돈 묶여갖고 지금 2억 4천 돼봤자 제가 해피하겠어요? 전혀 해피하지 않지.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방도시가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보시면 쭉 나와요.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올라갔던 게 내려갔다가 지금 도로 올라가는데 그냥 옛날 가격이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이게 7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방 동네는 부동산을 투자해봤자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아파트 한 20년 된 아파트 한번 보세요. 가격이 바깥에 보기 어떤지. 진짜 낡아 보여. 진짜 낡아 보여. 그래서 야, 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아파트가 설비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국한된 얘기인데 한국의 아파트 천정이 낮아요. 낮은 게 얼마큼 낮냐면 8인치서부터 12인치 남습니다. 예. 한 20cm서부터 30cm 정도가 천정이 낮아요. 한국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근데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천정을 조금씩 더 높여요. 근데 이 아파트가 제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아파트가 다른 집보다 20cm가 높아요. 이 아파트가. 왜 높냐? 미군 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천정을 높게 만든 거예요. 싱크대도 높아. 아울러서. 예. 그래서 옛날 아파트, 진짜 옛날 아파트 살잖아요. 저희 장모님 아파트 가면 제가 설거지 못해요. 제 골반 밑으로 내려가, 설거지 때가. 그러니까 한국 어머님들은 좋아. 설거지하기. 왜냐면 한국 어머님들 몸 사이즈에 맞거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옛날 분들은 키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정 낮은 게 괜찮은데 천정이 미국에 살다 한국 가면 이상해. 한국 집은 이거 좋은 아파트라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상해. 예. 이게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천정이 낮아서 답답하다. 이게 많을 겁니다. 천정 높이는 구분이 안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돼요. 문 높이 보세요. 방문은 거의 다 규격 사이즈입니다. 7피트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2m 10cm를 만듭니다. 7피트예요. 문짝 높이는 7피트인데 문짝 위로 천정과 이 사이가 한 20cm가 있냐, 30cm가 있냐, 한 이 정도 한 5cm, 10cm 있냐. 예, 요거 차이예요. 보편적인 한국 아파트 가면 문짝 위로 천정과 문짝 사이에 그 틈이 한 요만큼밖에 없어요. 많이 있어봤자 한 뼘이에요. 근데 한 요만큼 있잖아요. 1피트 정도 있으면 확 튀어 보여. 근데 그런 아파트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요즘에 뭐 강남 같은 데는 다 높게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지역 있는데 아파트는 아직 안 가봤어요. 아까 봤던 아파트들은 안 가봤는데 제가 뭐 우리 다른 아파트, 우리 친척들 다른 아파트 가봐도 그렇게 천정이 높지 않아. 답답해 죽겠어. 솔직히. 그것 때문에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새 아파트 요즘에는 천정을 높게 만들어요. 왜? 젊은이들이 키가 크니까 자꾸. 근데 천정을 왜 작게 만들어요? 한국은 이해가 안 가네. 예, 간단해요, 여러분. 1피트씩만 줄이면요 8층 만들 때마다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층짜리 아파트는 36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만들면 32층 똑같은 콘크리트 쌓고 32층밖에 못 만드는 걸 한국식 규격으로 만들면 36층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공사가 36층 만들지. 뭐 한다고 32층 만들겠어요. 돈 대들고. 그렇다고 그거 뭐 1피트 더 높다고 그거 갖고 그것 때문에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돈 내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 없죠. 근데 이제 한국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고급 아파트들은 천정이 조금씩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진짜 싼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옥 아파트가 이게 5층짜리 아파트예요. 제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 없어요. 예. 어떤 아파트냐면 지금 가격이 매매가 7,500만 원서부터 1억 1,000입니다. 예. 자, 이 아파트가 단지 정보를 보면 1289년. 와, 얼마 됐습니까? 35년이 됐네. 35년이 됐어요. 예, 35년 됐고 집 사이즈도 옛날에 만드니까 적어요. 매매 7,500, 매매 1억 5천 이렇게 나오는데 월세가 있나? 월세도 없네. 예. 월세도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5만 불, 6만 불이면 집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런 데는 우리가 살라도 못 살아요. 예, 답답해서. 성형 아파트 여기도 5,200만 원 월세 없어요. 근데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 동네 가면.
근데 이런 아파트는 너무 싸지. 이런 데는 제가 들어보니까 월세 25만 원짜리도 있어요. 500만 원에 25만 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뭐 180불 그래요. 한 달 렌트비가. 우리가 이제 한국까지 가서 뭐 그런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이걸 아파트 좀 알아보면 돼요. 그나마 이제 제가 있는 안정리에서 깔끔하고 좀 크던 아파트가 브라운스톤 험프리스예요. 예. 이렇게 지금 2억 8천부터 5억 3천까지 있어요. 이게 좀 큰 방이 있거든. 왜냐면 거의 2천 스퀘어피트짜리가 있어요. 여기 아까 그 지지역에 있는 더 좋다는 아파트보다 더 큰 집이 있네? 왜? 여기는 미군도 상대로 빌려주려고 만든 아파트거든. 그래서 큰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도 천장이 높지는 않아. 예, 별로 안 그래요. 5천에 150, 1천에 130, 3천에 160. 생각보다 비싸죠? 예, 여기는 가구를 넣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오시면 계속 사실 거다. 그러면 아까 같이 우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 교통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통. 한국에는 역세권이라죠. 역세권. 마세권이라 마켓 가까운 거. 스세권 있어요. 요즘엔 스타벅스 가까운 거. 네, 그것까지 뭐 필요 없으시겠지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린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린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근거리 할 때 근자, 이웃 린자. 예, 이웃 린자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란 뜻인데 근린 생활 1종, 2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린 생활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게 주변에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출소, 우체국, 그다음에 소방서 같은 게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병원, 미용실, 세탁소 이런 게 또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카페도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거 갖다가 이제 스세권이라고 이제 또 이런 농담도 합니다. 식품, 의류, 잡화, 완구, 서적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도 일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게 1종이고요. 2종은 뭐냐면 걸어다니는 거리에서 일반 음식점, 영화관, 헬스장, 운동시설, 교회, 노래방, 주점 이런 같은 게 다 있으면 요거는 2종입니다. 자, 2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2종이 있으면 시끄럽다 이거지 동네가. 1종만 있어도 좋아. 2종은 차 타고 와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1종, 2종까지 다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이제 처남이 사는 아파트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2종이에요. 왜? 길 건너면 스타필드거든. 뭐 걸어가서 백화점도 갈 수 있어. 다 있어. 편해. 살긴 편해. 복잡할 수 있지. 그 대신 또 일종도 없다. 그럼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우리는 미국에서 불편한 곳에 살고 있어. 다 차 끌고 다녀야 돼. 근데 한국은 이제 근린이라는 건 걸어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냐. 근린 생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린 생활 일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린 생활에서 아까 딱 보면 제가 봤던 지지역이 지금 근린이 생기고 있는데요. 왜? 새로 동네가 생겼으니까. 자, 여기를 딱 보면 여기를 쭉 주민하면 이래저래 뭐가 있는지 나와. 파리바게트, BH 치킨, 소 잡는 정육식당, 청년수당, 국수나무, 셀렉토 커피, 이마트 24, 피자스쿨 투다리. 제가 여기 실제 가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뭔데 이렇게 많아? 예, 여기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안에도 푸드코트 있죠. 바스킨라빈스, 명장만점, 육첩반성, 돈가스집, 스타벅스, 이마트 이런 게 다 있어. 전기차 충전소. 그래서 여기서 이 아파트 살면 걸어 나와서 이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공원 같은 거 있나? 미국은 공원을 많이 따지는데 한국 사람들도 주변에 좀 잠깐 쉴 수 있는 공원이 있나 이런 거를 좀 보겠죠. 그래서 이 평택대학교 있는데 근처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 이 동네가 또 나쁘질 않더라고요. 예, 이 동네 근처가 괜찮아요. 평택대학교 있는 근처. 이 근처가 괜찮은데 여기는 다니면 뭐 먹을 데가 엄청 많아요. 여기는 편해. 예. 여기 가면 뭐 먹을 때도 엄청 많고 갈 때도 많고 너무 편하죠. 걸어다니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걸 보면서 쭉 미리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자꾸 거리뷰 있죠? 예, 거리뷰 요거 누르시면 여기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 놓으시면 예, 거리뷰가 나옵니다. 요거를 키우면 자, 멀리 이마트 보이죠? 자, 가게가 보입니다. 미리 안 가도 예,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입구서부터 뭐가 있나? 이게 더 샵 아파트예요. 샵 아파트는 이제 포스코 지는 건데 거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딱 멀리서 봐도 샵 아파트 표가 나. 자,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고요. 새로 생긴 아파트는 공인중개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이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있고 여기 또 부동산 있고 여기 부동산 있죠. 세 개 모여 있죠. 예, 여기 세 군데 가보시면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전화기 파는데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아파트 안도 들어가네. 자, 아파트 안으로 여기 CU 편의점 있죠. 네, 편의점 있으니까 바로 걸어 나가서 뭐 먹을 수 있죠. 여기도 부동산 있죠. 다복 부동산, UNU 부동산 있고. 자, 여기 부동산 가서 5군데 다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좋은 거 없습니다. 자, 여기도 토마토 부동산 6군데 있네. 새로 생긴 데는 이 앞 부동산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몇 개만 남고 또 다른 가게들이 들어옵니다. 청년수산 요거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횟집이더라고요.
피아노 학원도 있어. 자, 그 바베큐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뭐뭐 할 수 있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근린 생활이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요 큰 건물 있죠? 예, 요게 지금 이마트 건물입니다. 예, 이게 이마트예요. 자, 남들은 이마트 오면 요 주차시키고 힘들죠? 여러분 여기 살면 뭐예요? 예, 그냥 쓱 걸어오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물건 많이 사시면 집으로 배달시키면 돼요. 쇼핑은 거기서 하셔갖고. 이마트도 해준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한 마켓들은 뭐 한 5만 원, 10만 원씩 사면 집으로 배달해 주더라고요. 무료 배달. 그러니까 걸어와서 쇼핑하고 그냥 집으로 걸어가셔도 돼요. 굳이 주차하려고 이쪽까지 오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길만 건너면 지지역입니다. 평택 지지역. 여기서 차 타면 20분이면 예, 수서역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와도 돼요. 이 정도면. 솔직히. 자전거 타도 되고 걸어와도 돼. 솔직히. 좀 멀어 보여. 왜 멀어 보이냐면 여기가 입구인데 좀 멀어 보이는 게 이게 좀 관광 렌즈라서 좀 멀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게 시간은 안 걸립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단지예요. 이마트 있고 아까 말했던 샤프 있고 여기가 힐스테이트 있고 여기 아마 자이일 거예요. 예. 이게 자이로 알고 있고 이게 힐스테이트로 알고 있고 이게 더 샤브로 알고 있습니다. 샤브는 항상 색깔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동네 미리미리 여러분이 다 느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면 여러분이 미리미리 좀 가격을 알아보니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한국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파트마다 브랜드네임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 어떤 아파트가 좋아요?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면 2023년도 작년도 예, 건설사 랭킹입니다. 2024년도는 지금 뭐 진행 중이니까 1위가 힐스테이트예요. 현대건설에서 만든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든 회사는 현대건설입니다. 2위는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삼성물산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3위는 자이 아파트입니다. 자이 아파트 많이 보시죠? GS건설, 예, 그 LG 계열이죠. 예,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4위는 롯데캐슬입니다. 롯데캐슬은 이제 롯데에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위가 프루지오 아파트. 예, 프루지오.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헷갈리지요. 예, 프루지오 아파트. 프루지오 아파트가 대우건설이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D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무늬만 이렇게 돼 있는 집이 있어요. 예, DL이 DL ENC라는 이제 건설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7위가 아까 보여드렸던 더 샵이라고 적혀 있는 포스코 건설, 예, 포항제철이죠 예전에 예, 포스코 건설에서 만든 게 더 샵이고요. 그다음에 포레나라는 게 파리인데 한화건설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파크는 현대산업에서 만든 겁니다. 아까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에서 만든 거고 아이파크는 현대산업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10위는 위브라고 적혀있는 두산에서 만든 거하고 그다음에 우미린이라고 우미건설에서 만든 우미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장모님 거기도 우미스 이노스빌이죠. 예, 그건 옛날 이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건 이제 우미린이 제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회사긴 하죠. 그러니까 삼성도 옛날에 만든 아파트는 삼성 우리 그 TV에 붙어 있는 로고 있죠. 예, 파란색 동그란 로고. 예, 삼성 그렇게 적혀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아파트들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삼성이 이제 밀고 있는 게 레미안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또 다른 이름의 아파트가 나오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주택가로 많이 보시면 최근 2, 3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뭐 평종건 자이, 뭐 그냥 레미안, 그 힐스테이트 요즘에 인기 좋죠. 예,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저는 이제 더 샤프도 괜찮더라고요. 샤프도 깔끔하게 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샤프는 여기서는 7인데 포스코 건설에 만든 건데 더 샤프라는 아파트도 꽤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또 다 똑같이 짓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라는 거는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 졌는데도 어느 지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천정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지었을 때 여름에 들어갈 때 뭐냐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몇 개 있나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갖고 시스템 에어컨 4개 있어요, 3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이런 것들도 꽤 한 몫을 합니다. 왜냐면 안에 설치해놓은 에어컨 집어넣으면 그게 또 한 평 잡아먹어요. 구석에다 쳐놓으면. 예, 그리고 보기도 싫어요. 저는 그 기둥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에어컨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천정에 딱 있으면 좋은데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니까 전기세 많이 절약되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국에서 아파트 이 네이버를 한번 보세요. 저는 걸어다니면서 전화기 네이버 맵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한번 보면 궁금하잖아. 이 아파트가 몇 년도 졌나. 그래서 네이버 맵을 쳐요. 그러면 현재 위치를 딱 누르면 제 위치가 나오죠. 그럼 옆에 아파트 이름이 나와요. 그럼 그걸 딱 누르면 네이버 부동산 딱 누르면 이 아파트 그냥 기본 정보 나오죠. 몇 년도에 졌는지, 아파트 가격은 얼마서부터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이런 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먹고 살 거 없으면 한국에서 진짜 쓰러져가는 아파트 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사도 살긴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아유 깝깝하지. 한국까지 와서 이제 그렇게 뭐 한 30 몇 년 된 아파트 살면 깝깝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아파트 30년 지나가면 아 살기 싫어요라고 얘기되는 게 제가 다니면서 야 이 아파트 이거 뭐냐 그럼 다 30년 넘는 아파트들이에요. 20년만 돼도 후줄근해요. 솔직히. 저희 장모님 집 아파트도 20년 돼가는데 19년 됐죠. 예, 19년 돼가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미 건설에서 지은 거라서 그렇게 막 지은 아파트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도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한 층에 두 집씩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 층에 두 집씩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한 층에 딱 두 집씩만 내리고 뭐 층간소음 이런 거 문제도 없고 그런데 장모님 집 가도 아 천정 나죠 답답하지 뭐 하여튼 답답해요. 장모님 집도 이 단지 바깥쪽에 있어갖고 바깥에 막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 보면 푸르러 막 논밭이 보여. 너무 좋아. 근데 천정이 이상하게 답답해. 그다음에 뭐 추진 같은 거니 뭐 이런 게 이상하게 촌티나 좀 이상하게 뭔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 장모님은 집 같은 것도 지금 사면 한 2억 3천, 2억 4천 사요. 20만 불도 안 들어간 돈이에요. 근데 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아까 말했듯이 뭐 렌트라도 100만 원 미치니까 예. 아까 100만 원 적혀 있으면 실제 알아보면 90만 원도 있고 85만 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1000만 원 내면. 근데 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내느니 제가 이제 한국 와서 만약 산다 그러면 아까 그 지제역 같은데 저는 이제 평택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처갓집이 평택에 있어갖고 저는 초이스가 없어. 다른 데 못 가요. 그냥. 근데 평택이다 그러면 아까 저는 솔직히 아파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제역 쭉 알아보니까 아 지제역이 아까 뭐 한 7억 8억짜리 아파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7억 8억짜리 아파트인데 한 3천만 원 내면 뭘 110만 원 그래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해봤자 한 2만 불 조금 넘는데 2만 불 디파짓하고 어차피 없어진 돈도 아니고 그 돈 내고 한 달에 뭐 110만 원이 얼마야 한 800불 900불 되려나 900불도 안 되죠. 예. 그 돈 갖고 렌트하고 살지 뭐하러 제가 여기서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예. 굳이 암만 시골이 좋다고 제가 20년 된 아파트를 똑같이 월 렌트비 똑같이 고작 100불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네를 갖고 아파트를 렌트한다 그러면 새로 지은 아파트 지은 지 1, 2년 된 거 깔끔한 거 예, 이런 거 아니면 교통 좋고 아까 주변에 근린 생활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면 진짜 최고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좀 아이디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값이 5배가 비싸다고 렌트비가 5배 비싼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대신 디파짓이 비싸요. 디파짓이 심지어 2억 3억 요구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아까 12억짜리 아파트 보셨죠? 근데 보편적으로 아파트가 한 8억 7억 8억대 밑에는 디파짓 물론 1억 2억 하면 70만 원 주는 집도 있어. 근데 그거 2, 30만 원 꽉 짜고 1억 2억 묶이는 것보다 3천만 원 보편적으로 3천만 원대야. 내가 봤을 때 3천만 원대 한 2만 2천 불 2만 3천 불 디파짓하고 월 1,000불에 빌릴 수 있는 아파트 7억짜리 많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가? 제가 알아보면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포인트다. 렌트의 포인트. 예, 렌트를 할 거면 이왕이면 싼 거 100만 원 주고 렌트하지 말고 좋은 아파트 100만 원 주고 렌트하시다. 예, 디파짓 조금 더 마련해서. 예, 근데 뭐 한국까지 나오는데 2, 3만 원 그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비싼 걸 묶어놓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역세권 같은 거 따질 때 내가 서울이랑 가까운데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서울 가까운데 파주도 서울과 가깝고요. 인천도 서울과 가깝고 다 가까워요. 근데 서울도 내가 어느 지역을 가냐가 되게 중요해. 강남에서 강북 솔직히 거리상 안 멀어요. 차가 막히니까 문제야. 솔직히 강남에서 김포 가는 것도 별로 안 막혀서 그러니까 안 멀어요. 차가 막히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내가 서울 가면 내가 주로 가는 곳이 강북이냐 강남이냐 강서냐 강동구냐 이거 정도는 따져갖고 주변 위성도시를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파주 서울 가깝잖아. 근데 파주에서 맨날 강남 가볼래. 파주에서 강남 가는 거요. 평택에서 강남 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다음에 뭐 인천도 요즘에 뭐 좋고 그쪽에 뭐 송도 신도시 뭐 이런 데 좋잖아. 야, 거기서 강남 가는 것보다 평택에서 강남 가는 게 더 빨라요. 강남이면. 근데 또 다른 데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뭐 안 묶일 수가 없어요. 왜? 각가다 서울 가서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서울에 안 묶일 수가 없는데 서울에 묶이는 거 생각한다 그러면 주변의 지방 도시도 서울에 내가 어디를 주로 가야 되냐. 우리 친척이 다 강북에 살아. 파주도 괜찮아요. 왜? 가까우니까. 일산도 괜찮아. 가까우니까. 근데 뭐 송도도 괜찮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우리 친척이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뭐 내 친구들은 다 강남에 살아.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 강남까지 가면 꽤 막히죠. 예, 힘들어요. 예.
서울 와서 지하철 타고 가야 되고 예,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고 난 또 전국적으로 여행 가는 것도 좋아. 그러면 아까 지제역 같은 데 동탄 같은 데 부산까지 2시간? 근데 아까 그 동탄 같은 데는 제가 10역. 내가 거기를 왜 살지? 아까 말했듯이 거기는 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건축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 같다 그러면 건폐율을 올려줘요. 그럼 건축사는 신나지. 똑같은 땅에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왜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건폐율이 낮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폐율이 낮다. 아파트 외 주거 공간이 높다. 아파트와 아파트가 따닥따닥 안 붙어 있다입니다. 용적률이 낮다. 예, 인구가 이 지역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LA 같은 데 멜로즈라는 게 있습니다. 멜로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냐면 새로 주택단지가 생겨요. 게이 커뮤니티가. 그러면 그 주택단지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차가 막히겠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가 유입되니까 차가 막히고 학교도 더 확장돼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같은 것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시에서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그 주택 짓는 게이 커뮤니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내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 짓는 단지는 뭐 향후 10년, 20년 동안 멜로즈를 한 달에 200불씩 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캘리포니아만 멜로즈라 부르고 다른 동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도시, 새로 짓는 도시는. 한국은 그 개념 없어요. 한국은 이 주택에 새로 신주택이 지가 들어온다고 멜로즈처럼 그걸 갖다 분담하라는 건 없어요. 분담하라는 거 없지만 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세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멜로즈 개념은 없지만 한국은 이 시에서 이렇게 미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낮은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평택에서 봤을 때 지제역 근처에 있던 아까 뭐 자이 있었고 힐스테이 있었거든요. 힐스테이도 있었고 더 샵도 있었는데 샵이 가까우니 좋아요. 예. 샵이 가까우니 좋고, 거긴 주차장이 좀 그렇고, 힐스테이트 괜찮아요. 주차장 1.3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낮았어요. 199%, 그 다음에 18%, 아까 뭐 그 정도인가 했으니까, 살기 좀 쾌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린 생활이 여기는 2종까지는 아닌데 1종은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제 저 평택역 평택역이 아니라 평택대학교 근처 밑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한 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입니다. 예, 거기는 동네가 여기도 먼저 생겨서. 그래서 아파트가 조금 더 오래됐어요. 근데 그래도 관리를 잘했으니까 뭐 5년, 10년 됐다고 그렇게 낡아 보이지는 않아요. 한 30년 되면 그때부터 낡아 보여요. 20년, 30년.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데 저는 그래서 아마 평택에 있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답답한 게 있어요. 왜? 아파트촌에 살면 답답하거든. 근데 한국의 아파트촌이 편한 게 뭐냐면 그냥 근린 생활이 편하고 그냥 삶이 편해요. 근데 아파트만 살면 불편해. 그래서 사람들 뭐냐? 주말 농장을 하고 싶어 하고 주말에 어디 별장 같은 거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 또 보셔야 돼. 내일 영상이 뭐냐면요. 5도 2촌에 관한 영상입니다. 5도 2촌이 뭘까요? 5일은 도시, 이틀은 촌에 가서 지내는 게 5도 2촌입니다. 주말 농장, 주말 별장 만드는 거 저렴하게 부담 없이 그다음에 또 세금 같은 거 다 혜택 받으면서 주말 농장 만드는 영상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도 2촌이 궁금하신 분들 한국의 법이 바뀌었어요. 체류형 생활 쉼터라는 거 10평짜리를 여러분 밭에다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구독하세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셔야지 내일 영상도 보십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많은 분들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 좀 미국에서 재밌게 한국 여기민의 꿈을 좀 꿔보시고 여기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부동산 이렇구나 좀 알아보시고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